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추르맨 시간 4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탑의 팩트체커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뇌물죄 문제를 다뤄봤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구체적인 물증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순실 측에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준 거는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건너간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요에 의해서 최순실을 지원했다. 이 정도의 진술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인정한 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인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리적으로 다툰다면 이것까지도 부정을 해야 됐어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왜 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이 사장님들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에 법정에 섰고 구형을 10년씩이나 받으셨는지 두 번째는 홍준표 성완종 사건에서도 보듯이 심증은 있는데 제대로 된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증만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문에 나온 찌라시급 정도 기사를 가지고 죄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시죠. 사실 통상의 뇌물죄 같은 경우에 직접 증거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CCTV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거나 음성 녹음하는 상태에서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요새는 뭐 계좌로 직접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여자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일관되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것을 재판부가 물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돈이 간 사실 같은 경우에 이미 인정이 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청탁의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일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정황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민연금을 통원해서 그죠? 엘리엇 정 씨의 어떤 적대적인 수합병을 방어를 했다든지 이런 거겠죠. 예, 심지어 그 부분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공단장 같은 경우에도요.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또 문영표 전 장관도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네. 또 김종 전 차관의 진술 그리고 뒤늦게 나온 청와대 캐비넷 문건 뿐만 아니라 또 박상진 전 사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은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좀 요 삼성의 어떤 대응 논리를 조금만 짚어보자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는 게 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바뀌면서 말을 좀 많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순수한 지원이었다라고 이제 삼성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동계 스포츠와 뭐 승마 협회장을 하니까 했는데 이제 여러 증거들 뭐 업무 수첩이랄지 뭐 독대를 하면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 측 변호인단이 말을 바꿉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 근데 문제는 그 아까 전에 곽수종 진행자께서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강압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런 노태우 대통령한테 끌려 들어간 대기업 회장들이 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대부분 어쨌든 뭐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은 어쨌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을 판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그 강압에 의해서 끝까지 사실은 뭐 삼성이었다면 끝까지 이거는 순수한 지원이었다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보는데 조금 이상한 스탠스를 취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가 최지성 부회장이 다 했다라고 했거든요. 최지성 부회장이. 근데 최지성 부회장 이제 말을 바꾸면서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최지성 부회장이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최지성 부회장은 강압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강압을 느껴서 최지성 부회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최지성 부회장이 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하나도 몰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이미 깨져버리는 거죠. 논리 구조의 모순이 생겼네요, 거기서. 근데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 역사를 놓고 보면 재벌들의 후원이 없이는 이 사실 늘 적자 운영인
배구라든지 레슬링 비인기 종목에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것도 레슬링이라고 하는 비인기 종목이 결국은 삼성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체육발전사의 대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삼성 승마 단이 나왔고 여기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삼성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했다. 단지 그게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된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별로 재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뭐 아까도 우리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했던 체육의 발전의 순수성이 다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네. 최순실 씨한테 직접 지원한 것들이 계좌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결국은 강요였다라는 주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특히 코어 스포츠라고 해서 독일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100% 소유의 회사인데 네. 거기에 돈을 직접 꽂아주면서 그것이 이후에는 최순실 씨가 계속 좌지우지했고요. 그 회사를요. 네. 또 정유라 씨 한 명만 지원을 하거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6명 모두 지원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요. 네. 실제적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선수도 키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결국 정유라 지원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인 거죠. 정유라가 법정에 가서 엄마와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 상황으로 채택될 게 별로 없는 모양이죠. 삼성 재판에서는. 예, 그게 이제 뭐 직접 증거로 채택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예. 청와대 문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뭐 정황 증거라고 하죠. 네. 그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메모도 이제 정황 증거로 채택이 그렇죠. 됐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인과관계를 보충 설명해주는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청취자 1635번님이 이 삼성이 최순실을 보고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서 간접적인 언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니 척하면 척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다 돌아가는 그 정도는 이해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청취자분들 생각이 뭐라 그럴까요? 추정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팩트 체크인 만큼 사실과 물증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청와대 캐비넷 문건 한 300여 종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이게 증거로 채택됐습니까 이번에? 예,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예. 그게 또 전문 증거라고 해서요.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야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실 문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 검사 그러니까 당시에 행정관이었던 검사가 자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에 관련해서 썼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는 꽤 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도요.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는 증거고 게다가 또 포인트로 보실 분들이요. 이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예. 통상의 정책에 대한 지시였다면 경제수석실에서 써야 될 부분들일 때도 불구하고요. 예. 민정수석실이 이런 내용들을 워치하고 또 보고했다라는 점들은요. 대통령이 다른 목적으로 삼성 승계 과정에 관심 가진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인 거죠. 민정수석하고 해서 경제 논의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국토교통부도 우리나라 주택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민정수석도 제가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누가 썼으며 어떤 이유에서 작성됐는 게 나왔다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 해서 채택이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포위해 나가는 모습인데 이 그물망이 좀 촘촘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정유라의 증언도 별 특이한 내용이 없었고. 예. 상완종 사건에 따른 이런 홍준표 전 대표의 문제도 조금 얼기설기한 문제가 있고 또 캐비넷 증거가 채택이 되었다고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역시 또 증거로 채택됐다고 하지만 약간 빈 구석은 있는 것 같고 왜?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건너간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스모킹 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예.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직접적 증거를 얘기했는데 아직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 100% 그러면 그럼요. 예. 그렇게 배경을 보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실제 이제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법원이 이제 판단을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요. 법원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이게 앞으로 어떤 뇌물죄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선을 긋는 중요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김준일 대표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지작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이 명확한 판결로 선언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로 나온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던 뇌물죄, 수수죄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또 타격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또 이 한번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혐의가 모두 18가지지만요. 사실 네.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고받은 사람, 그러니까 준 사람이 무죄라고 한다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무죄라는 로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8개나 됩니까? 네. 어떤 게 있죠? 18개가?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요. 블랙리스트와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이미 판단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있지만요. 또 노태강 지금은 현 차관이지만 당시 국장을 강요로 사직하게 만들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그렇죠. 야, 이 참 18개 항목으로 탄핵이 되셨으니까 상당한 영향이 있겠는데 앞서 대법원이 8월부터 1심, 2심 재판 선고에 생중계를 허용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생중계 될까요? 생중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높은, 왜냐하면 이거만큼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그 재판이 없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어떤 거를 뭐 할지 이제 그런 아니면은 11월 달에 저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워낙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인과관계가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쨌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재판부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재판부가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 얼굴도 이제 다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판부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그거는 뭐 제가 재판부를 걱정해줄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니 근데 재판부를 걱정해 줄 사안은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법 집행에 있어서 뭐 저는 비전문가로서 엄중함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탄핵되는 과정에서의 여론이 발생되는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생중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중계가 되었죠. 아니요.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중계가 됐습니까? 중계가 됐습니다. 그 생중계로 다 됐어요?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온라인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계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온라인 중계로 하지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요. 이번에 대법원이 그런 규칙들을 개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약간 좀 허술함이 있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생중계 대상이 되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의 또 뭐 쉽게 말해서 신상이 다 틀린단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럼 이걸 어떻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어쨌든 판결문으로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재판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한 논리를 갖추고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특성상 이제 또 분노할 때는 확 분노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신상 털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많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아니면은 좀 자제,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어쨌든 법리적인 그 해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사법부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도 좀 다소 부작용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또 보도하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여론의 방향을 이렇게 틀 수도 있고 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주요 신문사의 사설이나 논설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몇 개의 사설을 보면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 된다. 이런 논조가 있어요. 이 말은
상당히 무죄 쪽에 무게를 둔, 그러니까 가능성을 둔 그런 논리가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재판 쪽에서 재판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떤 진술의 신빙을 더 재판부가 가중치를 둘지에 대해서는 물론 25일 날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삼성발 언론 플레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간접 증거로 채택됐다면서 한참 기사가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새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지난 1월 달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이미 간접 증거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삼성이 보도자료를 쓰고 기자가 이렇게 받아 쓰는 그런 상황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요. 또 네. 그런 것들도 가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재판 과정에 이제 생중계가 된다니까 생중계되는 과정은 선고를 생중계하는 거지 심리를 생중계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생중계로 보신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을 한 몇 가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특검이 주장하는 이재용이 편법 경영권 승계 혜택을 기대한 측면이 있었다. 삼성 측에서는 승계 작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번이. 그러니까 승계 문제에 관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우호적인 지시나 지침을 기대하고 삼성 측에서는 뇌물을 뭐 공유했다. 뭐 이런 주장이 하나가 핵심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 관여한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냐, 이게 있냐라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판부가 증거하고 진술이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캐비넷 문건, 그다음에 뭐 정유라의 진술, 기타 등등. 이런 증거와 진술들을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요 세 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가 보시기에 방금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가 재판관이라면 예.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재판관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판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죄에 좀 더 이제 심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 정황 증거나 이런 상황이 다 유죄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이를테면 이제 예전에 이를테면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에는 좀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네. 이제 번복을 했죠. 나는 준 적 없다. 검찰의 강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죄를 받아서 또 이제 형을 살았고요. 성완종 약간 뭐 비슷하거나 다르긴 하지만은 성완종 그 전 회장의 경남교 회장의 그 홍준표 지금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이제 뇌물 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또 해서 이게 좀 너무 이제 재판관에 따라서 약간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좀 약간의 우려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유죄라고 보는데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그 명확한 고리는 확실히 밝혀내지 않고 그거를 정황 증거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은 있기 때문에 사실 무죄가 나더라도 저는 놀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어떤 사람의 진술을 더 신빙에 두냐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부분에 심증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증인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언에 굉장히 무게가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줬다는 433억. 그죠? 한 그 정도 규모죠. 그게 개인 돈으로 줬나요? 아니면 회사 돈으로 줬나요? 그건 나왔나요? 회사 돈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회사의 주주들한테 허락 안 받고 이렇게 막 주우면은 안 되죠. 그죠? 이제 뭐 사회공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포츠단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명목으로 포장된 사회공헌 사업의 일종이었고 그동안 삼성이 이제 관행적으로 또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사실은 문제는 안 될 거고 이제 433억 중에 그 300억은 실제로 준 돈이고요. 아직 130억은 이제 미래에 약속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300억 정도가 이제 실제 준 돈이고요. 그래서 뭐
주주들의 어떤 이해를 이제 침해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삼성이 뭐 버는 돈이 한 분기에 뭐 10조 원씩 순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저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하셨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전자를 빼자먹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예, 그거는 뭐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이죠. 뭐 저도 실수하는데요. 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삼성 측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 최순실에게 줬을 따릅니다. 최순실에게 준 것은 뇌물이 아니었다. 뭐였죠? 강요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개 민간인인 최순실이 왜 무서워서 강요받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눈빛 보면 무서워요. 눈빛이 무섭다고 몇백억을 주기에는 조금. 예, 성격도 상당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김진일 대표께서 8월 25일 있을 1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 있게 지금 고려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이 생중계를 보실 때 어떤 관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정리 삼아서. 예, 뭐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머지 혐의들을 다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뇌물공여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이렇게 판결문 보면 굉장히 길게 이제 읽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뇌물공여죄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 법리적 어떤 논리를 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라면은 이게 그동안에 또 재판과는 그거와는 다른 또 새로운 하나의 판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 뇌물죄 어쨌든 공직자 최고 권력자 공직자의 어떤 책임을 굉장히 이렇게 좀 지운 그런 네. 판결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8월 25일 날 우선은요. 끝까지 네. 보시되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 앞서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네. 하지만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해 주셨지만 법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증거로 채택되었지 않았고 따라서 그 증거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라는 아마 그런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추루맨 시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의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시사인의 최고미녀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덥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즐겁게 하루 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